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는 남자였는데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만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생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호감 있는 남자가 정말 능수능란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좀 아리까리하고 알기 힘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은 영상이라고 자부합니다. 지능 높은 남자는 여자를 이렇게 꼬십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여성분들은 주변에 혹시 이런 남자들이 있었는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남성분들은 관심 있는 분에게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은근하게 관심 있는 분에게 라포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제 영상들 평균 조회수를 보면 보통 연애 쪽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연애편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특히 제가 남자기 때문에 남자가 알려줄 수 있는 디테일을 살려서 정말 머리가 좋은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에게 플러팅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대표적인 지능 높은 남자들이 하는 행동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흔히들 남자라는 동물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라고 하죠. 단순 무식한 남자들도 있지만 그런 남자분들은 이야기를 몇 번 해보고 길어야 2-번 만나보면 금방 상대방에게 단순하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능이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평균 이상으로 단순하지 않고 꽤나 머리가 좋은 남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정말 은근하게 플러팅하고 치밀하게 다가갑니다. 지능 높은 남자의 플러팅 행동 3가지, 다른 채널에 없는 특별한 내용으로 빠르게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1대1로 만나기 전에 여러 명과 함께 만납니다. 보통은 이제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약속을 잡아보는 게 가장 확실하게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호감을 확인하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 있는 상대방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또 거절당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단둘이 보자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있는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관심 있는 사람과 다수의 사람과 함께 약속을 잡게 됩니다. 다수로 약속을 잡을 때 남자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또는 주도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학교 반장, 대학교 학생회장들은 보통 인기가 많았죠. 비슷합니다. 남성은 무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얻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서열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또 분위기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이고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무리 생활에서 안정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무리 안에서 이 무리와 가정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유전자에 끌리게 설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서둘러서 1대1로 만나기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여성에게 자신을 자주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함과 동시에 많은 정보를 교류하면서 라포를 쌓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쌓였을 때 단 둘만의 약속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꼭 모임을 주도하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유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에 참여자로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남성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꼭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때 절대로 1대1로 있을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1번과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2번째 행동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때 1대1 상황에서 물어보지 않는 게 도대체 뭐냐? 만약에 제가 관심 있는 여성분이 있는데 사는 동네가 어딘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가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1대1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성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약간 띠용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명 있는 곳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랑이 ABC 할 때 C양이라고 할게요. 여러 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A양과 B양과 C양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A씨, 요즘 연애 안 하세요? 아, 그렇구나. B씨는요?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얼마나 되셨어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좋겠네요. C씨는 연애 안 하세요? 다른 예시입니다. A씨, 어느 동네 사세요? 혹시 오늘 모임 끝나고 몇 시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B씨는요? 아, 그러세요? C씨는 어디 사세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연애 안 하세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어디 사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있을 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일지라도 전혀 다른 결로 느껴지고 부담 없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보다 듣는 사람도 심리적으로 방어적이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는 쪽도 훨씬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C양이었습니다. 제가 C양에게 몇 번째로 질문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또 질문을 할 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기억이 나시거나 영상을 한번 돌려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C양에게 항상 마지막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게 마지막에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정말 머리가 좋다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선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사람은 반동조적으로 의심 없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군중심리나 동조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받은 사람은 앞서 질문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를 넌지시 흘리면서 질문을 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A씨, 어느 동네 사세요? 혹시 오늘 모임 끝나고 몇 시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죠.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사람이면 앞선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이 정보도 모두 공개해 놓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정보를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마지막 순서는 다음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을 이어가기가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길고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디테일하죠. 세 번째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선물을 준다. 보통 남자들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보통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지능이 높은 남자들은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의외죠.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호감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사람이 재미있는 무의식의 힌트가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노력이나 재화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고 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 사용하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리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도움이라는 건 애초에 무료로 나의 수고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의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이 사람은 도움을 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가정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게 되는 거죠. 도움을 숙력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건다는 겁니다. 귀찮고 힘든 마음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도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머리 좋은 남자는 좋은 사람도 되고 도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도움이 대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성분은 내가 이 정도까지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반대로 마음의 빛이 생기게 되고 더 큰 선물도 받았으니까 이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의식적으로 더 굳어지게 되는 거죠. 또 도움보다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여성분이 마음속에 남은 빚은 남성분이 다음에 애프터를 요청하거나 다른 요구를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을 듣게 해줄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되짚어 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들은 정말 알지도 못하게 당하는 플러팅 고급 스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심리 꿀팁의 주의점은 상황을 지켜보고 자기 객관화를 잘 하신 후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능 높은 남자들이 하는 플러팅은 이 세 가지 말고도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서 깊이 있게 듣고 관찰하고 저도 사용했던 비밀 중에 아주 비밀을 꼽은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여성분들이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남성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은근하게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인생도 이지 모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쉽게 삽시다.